수시에 합격을 하시면은요, 정시를 아무리 잘 봐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더 좀 쉽게 설명하면요, 정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 아이가 생활기록부를 구성해서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해서 수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수능장 가서 만점을 받아왔죠. 자, 수시 납치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시 내신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현재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그 내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6월, 9월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표를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이 더 좋은지,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은지, 이거를 비교하는 게 수시 납치의 가장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면접들이 있잖아요. 그 면접 일자를 또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수시 납치 당하시지 않습니다. 수시 납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된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자연계의 컨쇼라는 학생이고요. 한 명은 인문계의 서영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서영진이라는 학생이 컨쇼 학생보다 공부가 못하네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컨쇼 학생의 내신은 1.9등급이고요. 서영진 학생은 내신이 2.6등급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학생의 전체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모평 성적표에 대한 부분을 백분위 단위로 좀 지금은 보시면 좋은데요. 우리 아이가 6월 모평 백분위가 한 97점대가 나오고 서영진 학생은 모평 백분위 82점대 나왔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니까? 내가 저거보단 잘한다 진짜. 그래서 백분위가 82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컨쇼 학생 같은 경우는 모평 백분위로 아래쪽에 봤더니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서성한 라인까지는 지원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연고대도 도전권이 형성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내신 등급은 1.9등급인데 이걸 가지고 학교장 추천 교과를 넣어보면 홍익대 정도 라인이 형성돼요. 시립대학교는 아마 점수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나 내신 등급을 가지고, 그리고 전체 학업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중앙대나 시립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라면, 이 친구는 지금 수능이라는 부분, 요 수능 점수를 가지고 예상했을 때 수시보다 정시가 더 유리한 학생인 거죠. 이렇게 되면 만일 우리 아이가 시립대학교를 붙었어요. 근데 성균관대 갈 수 있는 점수를 나중에 수능장에서 받아온다라면 우리 아이는 어디 가야 된다고요? 시립대학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수시 납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을 어느 정도 봐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예측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요번에 컨쇼 학생이 아닌 서영진 학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서영진 학생은 내신이 2.6이고요. 모평 점수가 82점인데 누가 봐도 내신이 현재 모평보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교과 전형으로 넣었을 때는 상명대 정도 라인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홍대나 동국대학교를 넣을 수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수능으로 봤을 때 지금 82점대라면은 우리 아이가 넣어야 되는 학교가 경기대학교라면 교과 전형 대학교가 수능 예상 라인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정시보다는 수시에 올인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컨쇼 학생과 서영진 학생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지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쇼 학생 같은 경우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수시 납치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서영진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 납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의고사를 잘 보는 학생이 아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서영진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에 대한 납치 걱정이 없으니까 수시에 올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시보다는 수시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2.6등급을 환산했더니 당국대학교가 좀 도전권이 되고요. 상명대학교는 좀 적정 안정권이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과 전형에다가 한 2장 정도의 카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외대 면접형 일명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제 3외국어 라인은 2.6이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나는 언어적인 이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어의 피가 흘러.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한국 외대가 면접일이 10월 29일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또 한 장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외대를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높여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뭘 본다? 수능을 봅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에 면접이 잡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예요. 그래서 외대와 건대, 동국대 이런 식으로 대학 라인을 구성하고요. 요 사이에다가 단대와 동국대 사이의 대학교를 하나 정도를 더 구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지금 수능 이후에 면접 보는 거는 솔직히 서영진 학생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시 납치를 볼 때는. 자, 그런데 컨쇼 학생은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모평이 97점이 나와서 서성한 라인이라면 자, 수시를 지원할 때요, 여기 나와 있는 성균관대학교를 넣을지 말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과학인재 같은 경우는 10월 22일 날 면접을 봐요. 근데 이게 수능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보고 서류가 괜찮으면 성균관대학교가 얘 괜찮네 하고 만일 선발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모의고사 아니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성균관대학교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일단은 정시가 서성한 라인이 나오더라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연고대도 넣어보고 나중에 점수가 나왔을 때 연고대를 도전권으로 쓸 거기 때문에 나는 성균관대학교는 지원하지 않겠어 하고 면접일자가 어디? 저 11월 16일 수능 앞이기 때문에 패스. 또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면접이 없는 전형들, 계열적 이런 계열 모집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과 모집 같은 경우 이런 과정에는 면접이 없다 보니까 면접이 없다라는 건 서류를 넣어놓으면 붙으면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지금 모평을 봐오는 점수를 봤을 때 고려대학교는 한번 던져볼만 할 것 같아서 고려대학교 11월 12일 날 있는 면접은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뭘 봤다? 수능을 봤습니다. 그러면 수능이 끝나자마자 컨쇼 학생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뭐긴 뭐야? 가채점이겠죠. 가채점을 해봤더니 표준 점수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백분위단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다? 성균관대학교 정도를 갈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랑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수시를 지원을 해놔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왜? 면접을 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서울시립대학교랑 중앙대학교 면접평가 융합평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수능 가채점을 봤더니 수능으로 더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서울시립대학교랑 중앙대학교 면접은 가지 않겠어 라는 결론을 내면 수시 납치를 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수능을 봤는데 와 망한 거예요. 너무 떨렸어. 배가 아팠네. 망한 거죠. 가채점을 해봤더니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다? 국민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서울시립대학교랑 중앙대학교가 면접을 불러주면 가야죠. 그죠? 왜? 지금은 수능보다 우리 아이 수시가 더 높아진 상황이 됐잖아요. 이때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납치를 계산을 할 때는 모평 성적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가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획 잡을 때는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면접을 수능 이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전형은 지원하면 안 되겠죠. 교과전형은 뭔가 수능을 잘 보더라도 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학종, 6학종을 넣어놓고서 면접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납치를 안 당할 수 있으시면서 수시를 가지고 수능이 조금 무너지더라도 또 받쳐갈 수 있는 이렇게 준비 사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보이십니까? 사교육이 이권의 카르텔이다? 저희 컨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의 학업 수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고려대학교가 3등급 아이가 합격했다는데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 역량 계산기 2347 혁명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학교 수준과 우리 학생의 원점수를 통한 개인 능력에 대한 전국 단위의 기준선을 마련할 때 바로 2347 학업 역량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합격에 대한 부분이 90% 정도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수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 분석을 저희 수시 99혁명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7명의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요.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에 대한 기준선을 신호등 체제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바로 수시 99혁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프로그램, 바로 교과전형과 학교장 추천을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 바로 수시 52혁명입니다. 교과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과별로 환산 점수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그걸 일단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드립니다. 또한 그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교마다 학과 지원 예측 데이터를 안정, 적정, 도전, 불합격으로 4단계 지원 라인을 보여드림으로써 한눈에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를 상중하 라인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52혁명은요, 커피 한 잔 가격인 5,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컨쇼 에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